다들 뉴스 기사 많이 보시죠? 저 역시도 그렇고요. 물론 좋은 기사들도 많이 있지만 가끔 보면 이건 뭐 일개 유튜버보다도 못하는 정말 얼탱이가 없는 기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연 철도나 버스 관련해서 말 같지도 않은 기사들이 뭐가 있었는지 대표적인 거 3개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2014년 7월 수도권 광역버스에 입석 금지가 시행됐을 때의 기사입니다. 여기서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뭐냐면 이 빨간 버스 있죠? 이걸 탈 때 서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였는데 사실 원래 고속도로를 다니는 버스는 법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입석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타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암묵적으로 입석이 용인됐다가 2014년에 공식적으로 금지를 한 것인데 문제는 대책을 제대로 안 세우고 하다 보니까 첫날부터 그야말로 교통 대란이 터졌습니다. 입석을 못 받으니까 승객을 조금밖에 못 태우고 금방 만차가 돼버리니까 중간에선 아예 타지도 못하는 일이 생겨서 결국 한 달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사들도 이런 점을 비판했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대란이 없었다고 말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니 남들 다 교통 대란이라고 말하는데 혼자 대란이 없었다고 말한다? 아니 무슨 이세카이야? 현실에선 지옥에서 버스가 이 세계에선 최고급 리무진? 당연히 해당 기사에 대한 여론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오우 2014년인데도 진짜 얼얼하죠? 근데 사실 이건 기자분이 약간 억울할 수도 있는 게 내용을 잘 보면 이게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첫날부터 결국 입석이 다시 허용되면서 예상보다는 대란이 줄었다 이 말이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런 대란을 겪은 사람들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긴 하죠. 쉽게 말하면 그냥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샀던 이 기사를 첫 번째 얼탱이로 임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2013년 12월 한창 철도 파업이 있었을 때였는데 이 기사는 정말 철도의 치읓자도 모르는 걸 본인 스스로 인정해버린 기사입니다. 하루 승객 15명인 역에 영무원이 17명 태백선 쌍용역을 예시로 들면서 아니 승객도 적은데 직원이 왜 이렇게 많냐 코레일 이거 방망경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 쌍용역의 운송 수입은 1,400만 원이면서 인건비는 무려 11억이나 든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이렇게만 보면 마치 코레일이 잘못한 것 같지만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쌍용역은 애초에 여객 수요보다는 화물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마을이 있으니까 무궁화호는 곁다리로 정차시키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화물역인 곳입니다. 거의 연간 200만 톤 가까이 되는 화물을 처리한다고 해요. 이거 처리하려면 직원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화물역을 가지고 왜 승객도 적은데 직원이 왜 이렇게 많냐 이런 소리는 한 겁니다. 지금 아까 1,400만 원 저거는 무궁화호 같은 여객 수입이고 화물열차로 인한 수입은 무려 96억인 곳입니다. 아니 96억? 이렇게 보니까 아까 인건비 11억은 아무것도 아니죠. 비슷한 사례로 KBS 등 다른 곳에서는 영동선 안인역을 가지고 같은 소리를 했는데 여기도 화물역입니다. 인근에 화력발전소와 공군기지가 있어서 연간 100만 톤가량의 화물을 처리할 정도로 화물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또 화물역에서 여객 수입을 따지고 있습니다. 아니 여객 수입이 있겠냐? 뭐 컨테이너 타고 갈 거야? 본인 스스로 철할못이라 인정해버리고 결국 정정보도까지 하게 된 이 기사를 두 번째 얼탱이로 임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최근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이거 역시 스스로 철할못임을 인정해버린 정말 얼탱이가 없는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팩트체크를 제가 먼저 했습니다. 자랑이냐고요? 아니 자랑할 만하죠. 다른 언론에서도 앵무새만한 100개 쓰고 있고 심지어 철도동호회조차도 초반에는 자료 분석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서 글을 쓰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어쨌든 기사를 보시면 무궁화호가 4년간 무려 36%나 감축됐다면서 코레일이 비용 부담을 서민들에게 떠넘긴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통계적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특히 호남선에서 무궁화호가 기존 54회에서 24회로 줄었다고 나오는데 심지어 절반이나 줄었다는 점을 강조까지 합니다. 근데 사실 무궁화호가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수명만료로 폐차되긴 하겠지만 대체 어떻게 저런 결과가 나오나 봤더니 운행 횟수는 그대로인데 열차만 다른 거로 바꾼 걸 가지고 저렇게 말한 거였습니다. 호남선 광주 송정역에 가면 KTX 환승을 위해 광주역까지 단거리로 운행하는 셔틀 열차가 있는데 그게 2019년까지는 무궁화호로 다녔다가 2020년부터 통근 열차로 열차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운임이 2,600원에서 1,000원으로 대폭 인하되는 효과도 생겼고요. 이걸 해도 운행 횟수는 30회로 그대로인데 기사에서는 이 30회를 가지고 호남선 무궁화호가 30회나 줄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얼탱이가 없죠? 아니 무궁화호가 없어진 건 맞지. 근데 그걸 전부 통근 열차로 바꿔서 정상 운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열차가 없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 36% 감축이란 계산이 나온 건데 이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계산하면 2017년 대비 13% 정도만 감축된 거로 나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시대적 흐름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또 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무궁화호가 KTX 이음으로 많이 대체되기도 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이걸 10월 11일에 팩트체크를 했는데 제 채널을 구독을 안 했는지 KBS에서 똑같은 소리를 또 하더라고요. 아니 또 KBS야? 진짜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구나 아주. 물론 이건 100% 기자 잘못이라고 하기엔 약간 그런 것이 이런 주장을 처음 한 것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먼저 하긴 했습니다. 이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 측에서 자료를 먼저 배포한 걸 가지고 기사를 쓴 것 같은데 듣기로는 이 의원
의원이 국정감사 때도 호레일 사장님이 아니 그거 무궁화가 줄은 게 아니라 그 통근열차로 열차가 바뀐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도 자기 주장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엄청 구하기 힘든 정보도 아니고 기사에 첨부된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자분이나 의원분이나 통근열차라는 것 자체를 모르나봐요. 야, 국민을 대표하면서 서민의 교통수단인데 1도 모르는 국회의원, 그리고 그 의원의 말을 필터링 없이 그대로 옮겨 적는 기자, 진짜 가지가지 한다 아주. 어떻게 일개 유튜버보다 못하냐? 에휴, 제 영상 보고 공부나 좀 더 하시고 그냥 들어가세요.